보건복지부 문영표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문 후보는 정부의 기초연금안 추진을 위한 인사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내년도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63%가량 줄어든 5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여성장애인연합은 복지부의 이와 같은 예산 집행을 규탄하고 증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전동 휠체어. 하지만 길을 가다 배터리 방전이라도 되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 복지신문고에서는 장애인들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며 겪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 관련 문 후보의 입장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첫 소식 정두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문영표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기초연금과 관련한 문 후보의 입장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인 문 후보는 연금 및 재정 분야 전문가로 재정 건전성에 기대를 사는 반면 정부의 기초연금 추진을 위한 인사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문 후보가 2008년 국민연금개혁위원회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30%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관련해 기초연금 정부안보다 더 후퇴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이에 문 후보는 서로 다른 내용의 논의였고 기초연금은 재정에 허락한다면 정부의 발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문 후보는 KDI 재직 시 공휴일과 주말에 사무실 소재 외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드러나 기금 운용 집행 위반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여성장애인의 교육 지원 예산을 절반 넘게 삭감하자 장애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애계 단체들은 여성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 알려지자 지난 12일 여성장애인연합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증액을 촉구했습니다. 복지부 내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은 올해 14억 5,200만 원이었으나 내년 예산에는 63.4% 삭감된 5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교육지원 사업비 등으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유사중복 사업이 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 출산지원 비용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여성장애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여성장애인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고 교육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그 역할을 망각하고 그나마 있던 교육지원 사업비조차 전액 삭감하는 무모한 시도를 강행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여성장애인 연합과의 면담을 통해 국회에서 여성장애인 관련 지원비가 다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영아입니다. 제7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공동대표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2016년까지 3년간 단체를 대표하게 되는데요. 정두리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제7대 공동대표단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공동대표는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동익 회장,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민동식 회장, 경상남도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최칠환 회장으로 2016년까지 3년간 장애인 권익 증진과 인권 향상에 앞장서게 됩니다. 향후 3년간 한국장총의 가치와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대와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연대의 폭을 넓히고 모든 장애계와 협력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날 공동대표단은 발달장애인법과 한국수업법 등 관련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힘을 모아 격려와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11월 11일 하면 막대 과자를 주고받는 날로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이날은 지체장애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정관계와 장애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체장애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최영화 기자입니다. 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 이날은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숫자 1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날로서 지체장애인들이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출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념식이 열린 이날에는 지체장애인의 인권 확보와 권리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최우수 협회상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자랑스러운 지체장애인상 대상에는 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이재용 협회장이 선정됐으며 최우수 협회는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가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잘해달라는 상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려합니다. 한편 지체장애인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권익 증진 및 장애인 단체 육성 발전을 위한 법 개정 추진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다 함께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영아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국가 정치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추진위는 출범식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를 나타냄에 따라 향후 정치적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정치권의 복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한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지국가 정치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특히 출범식에 앞서 추진위의 위원 중 여러 명이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위원들과 겹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날 안 의원의 참석은 추진위와 안 의원의 정치적 향방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안 의원은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는데 추진위가 초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복지와 성장이 진정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사회 현실에 맞는 복지 정책들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편 이날 추진위는 복지국가의 정치적 비전을 내세우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 등에 직접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앞으로 경찰은 실종 아동의 지문과 얼굴인식 정보 등을 지금보다 4년 더 연장된 18살이 될 때까지 관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치매 환자의 지문 등도 정보 보관 대상에 포함해 경찰은 지적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과 더불어 보호자가 폐기를 원치 않을 경우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을 둔 보호자는 아동 실종에 대비해 지문과 얼굴인식 정보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올겨울 추위가 예년에 비해서 일찍 찾아오고 기온도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추운 겨울나기 지원에 나섭니다. 노숙인 밀집 지역의 경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위기대응팀을 구성해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유도하고 지자체별로 역이나 공원 등 동절기 노숙인 밀집 지역을 선정해 현장 활동 전담팀을 두어 집중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쪽방 주민에게도 이 기간 연료비를 지원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 점검과 안전지킴이 순찰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장애예술인 김동숙 작가 개인전이 성황리에 끝난 가운데 김 작가가 희망복지방송에 그림을 기증했습니다. 김동숙 작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서울 인사동에서 개인전을 펼친 이후 복지TV 본사를 방문해 작품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김 작가는 1956년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 강릉 원주대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수많은 개인전과 초대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바깥 활동하기 많이 불편해지는데요. 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바로 배터리의 방전 때문인데요. 이번 주 복지신문고에서는 전동 휠체어의 배터리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부쩍 추워진 요즘 복지신문고 제작진에 들어온 이메일 한 통. 날이 추워지면서 전동 휠체어의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고 그에 반해 충전할 곳은 별로 없어서 문제가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일 보고 다니면은 한 4시간 정도, 3시간에서 한 4시간 사이 정도 타면은 이게 배터리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약속을 위해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 장애인 콜택시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김 씨는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바로 전동 휠체어 배터리의 충전 때문입니다. 날씨 출 때는 충전할 때가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20-30분에 충전되는 게 아니라 집에까지 오려면은
거리상에 따르겠지만 또 최한 2시간 정도는 그 같이 춘대서 노방에서 떨면서 그 충전을 시켜가지고 오는 입장인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죠. 지하철역 승강기 앞에서 배터리 잔량을 보여주는 김 씨. 집에서 완전 충전을 하고 나왔는데 지하철역까지 오는 짧은 시간에 배터리 용량의 30%를 소모했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하자마자 지나가던 분들의 도움으로 충전기를 연결한 김 씨. 충전이 될 때까지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내에 다니다 보면은 이 충전하는 데가 좀 없어요. 장애인들이 충전을 하려면 지하철 역사나 어디 관공서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관공서도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또 지하철 역사까지 부질없게 가다 보면 또 중간에 또 앵꼬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시내에 좀 다양하게 좀 홍보가 돼서 어디 지역에 가면 충전하는데 편하게 장애인들한테 충전할 때가 있습니다라고 소켓가 있습니다라고 좀 홍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 30분 정도 충전을 하고서 지하철을 탄 김 씨. 전동 휠체어의 배터리는 완전히 충전된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역 바깥으로 나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 배터리 게이지를 항상 그냥 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니까 또 앵꼬 되면은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런 여러모로 일 보고 다니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전동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찾아 들어간 김 씨 일행. 역시나 김 씨는 들어가서 자리를 잡자마자 충전을 시작합니다. 이 식당은 단골이다 보니 콘센트의 위치라던가 충전하면서 먹기 편한 자리를 찾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전동 휠체어에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아 본의 아니게 서로가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구두방에서 좀 충전 좀 시켜달라고 굉장히 사양을 하고 굉장히 무슨 전기료가 전기료까지도 부담을 이렇게 좀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만 해도 20분만 해도 충전을 시키자고 좀 했더니 사양을 하시더라고 안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몇몇 지하철역과 복지관은 전동 휠체어에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급속 충전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전동 휠체어의 배터리 충전 문제를 너무 등한시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건강해진다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인데요. 박고은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점심시간, 손님들로 가득 찬 한 식당. 이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은 두부 요리입니다. 이곳에서는 직접 두부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건강한 요리를 대접하고 있는데요. 음식 하나하나가 다 맛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고요. 이곳의 특별한 점은 일하는 분들이 모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란 점입니다. 이들은 안산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인데요. 5년 전부터 사업에 참여해온 한 어르신은 건강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나도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일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오직하면 집에서 난 여기 쉬러 간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건강이 좋아졌어요. 이곳은 단원구 노인복지관 내 위치한 실버 휴카페.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곳 역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실시되는 곳입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이 잠시 동안의 일자리 체험이 아닌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뿐만 아니라 참기름 향 가득한 명품 기름집부터 따끈한 떡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카페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실시되는 곳입니다. 안산시에서는 42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처럼 어르신들이 직접 낸 수익을 바탕으로 급여를 받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계속해서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인의 경제적 빈곤 해결과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하고 또 생산적인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확대해 나갑니다. 삶의 경험으로 인한 비법이 더욱 빛을 발하는 노인 일자리. 어르신이 주체가 되는 일자리 사업이 값진 노후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패션쇼에서는 모델이라고 하면 보통 20대 젊은 층을 떠올리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 같은 고정관념을 기분 좋게 깨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50대 이상의 시니어 모델들인데요. 이분들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위풍당당한 걸음걸이, 자신감 있는 표정과 몸짓에서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동안의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프로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시니어 모델들. 20대 못지않은 늘씬한 각선미와 세련된 무대 매너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너무 에너지도 넘치시고 삶의 활력도 있어 보이시고 제가 되게 존경을 받고 또 저도 나중에 나이가 그렇게 들면 저렇게 활력이 넘치게 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존경스러우면서 가슴이 약간 벅찬 기분이 있었어요. 지난 11일 서울시가 개최한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 최고령인 77살부터 50대 장년층까지 벌써 3번의 예선을 통과한 23명의 예비 시니어 모델들이 최종 입상자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번 패션쇼에서 최종 선발된 10명은 앞으로 광고나 패션 등에서 전문 모델로 활동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 이런 무대를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정말 당선될 거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박차고 일어나세요. 우리가 할 일이 아직까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꿈을 향해 인생이라는 무대 위를 당당하게 걸어나갈 은빛 청춘들. 이들의 빛나는 미래에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한 해 동안 노력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13 자원봉사 대회 및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에는 자원봉사 대회를 시작으로 24개 단체에서 준비한 26개 박람회 부스가 운영돼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각 부스에는 수묵화 그리기, 쿠키 만들기 등 재미있는 체험 행사와 수화 배우기, 장애인 체험 등 자원봉사에 대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지역 발전과 이웃 돕기에 힘쓴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자원봉사를 통해 선진 시민사회로 발전하는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 해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경북 울릉군은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도 관광객 40만 명 돌파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40만 번째 관광객에게 기념품과 꽃다발을 증정했습니다. 울릉도가 전국의 섬 가운데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이유는 독도에 대한 관심과 뚜렷한 사계절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지난해 독도 방문객 수는 21만 명에서 올 4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수산물 선도 유지와 유통시설 등 수산물에 대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공급 체계를 갖추기 위해 수산물 종합센터 및 국동 다기능항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총 사업비 290억 원이 투입된 수산물 종합센터는 봉산동 국가어항단지 내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2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으며 건물 내부에는 선어, 건어, 활어 위판장과 판매장, 사무실, 수협 운행 등 어업인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충석 여수시장은 어족 자원 고갈과 한중 FTA, 일본 방사능 오염 여파 등 수산업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혜를 모아 전국 제1의 수산도시 영광을 되찾자고 전했습니다. 제주에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통일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중학생 역사 통일 퀴즈왕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16개 지역 예선에서 선발된 중학생과 지도교사 등 350여 명이 참가해 중학생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역사와 통일 관련 퀴즈들이 제시됐으며 대상과 최우수상 등 각 부문의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내 장애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장애인의 임금 격차가 시설에 따라 최대 30배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근로장애인의 사기 진작에도 좋지 않겠죠. 당국은 철저한 관리 감독을 비롯해 임금 체계의 현실화 방안 마련에 힘써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했어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